일단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때는 저희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시고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이제 정기 교육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맞나요? 오늘 네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중에 처음에 시작을 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를 큰 한 파트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큰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잘 찍자였었고 잘 찍자였는데 조금 더 심화돼서 잘 찍기 위한 방법, 노출 측정에 대해서 인물사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잘 찍은 사진을 잘 보정해서 또 뭐 원본이 됐든 뭐가 됐든 잘 찍은 사진을 잘 보정해서 디지털 사진답게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진행을 해오면서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이 좀 많았어요.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강의는 정말 유익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뜻인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강의는 유익한데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게 끝나면 다음에는 오리지널 초보님들을 위해서 더 이상의 초보는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되시는 분들 뭐 나중에 어떤 지식의 헛헛성을 위해서 누구든 오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리게 셔터 집중부터 다시 하는 강의를 다음에 한번 초보용으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지금 시작을 할 부분은 적정 노출 측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적정 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카메라가 지시를 한 저렇게 우선 모드에서 촬영을 했을 때 카메라가 지시를 한 적정 노출치는 적정 노출이 일단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카메라는 내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노출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적정 노출을 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무엇보다 밝으냐 무엇보다 어두우냐고 비교를 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카메라는 내부에서 노출이 밝으냐 어두우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피사체의 반사율이 몇 프로? 18%의 반사율을 갖는 물체를 피사체를 그 중심점으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반사율이 18%인 이 그레이 타켓 농유를 그레이 카드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하나씩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흰색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회색입니다. 카메라가 보기에 요 회색보다 밝은 놈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카메라는 왜 이렇게 밝지? 생각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 어떻게 찍어요? 회색보다 밝은 만큼 어둡게 찍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방은 검정색인데 검정색을 보면 회색보다 어두우니까 어때요? 뭐가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을 하고 밝게 찍어요. 얼마만큼 밝게? 회색하고 그 밝기 차이만큼 밝게 찍는다. 그래서 자 회색을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꽉 채워서 촬영을 하면 무슨 색이 찍힙니까? 회색이 있는 그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밝기로. 그리고 흰색을 꽉 채워서 촬영을 하면 무슨 색이 촬영이 됐었죠? 그렇죠. 똑같은 회색이었어요. 검정색도 똑같이 검정색을 촬영을 하면 무슨 색이 찍혔어요? 회색. 자, 이제 이 정도까지는 다 기본 이론이 되셨으니까. 자, 이때는 앞으로는 뭐만 있으면 적정 노출이 가능합니까? 그레이 카드만 있으면. 근데 적정 노출에 대한 이론과 원리는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응용하고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잘 알겠는데 이제 노출이 원리는 잘 알았어요. 근데 왜 자꾸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밖에 나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늘이든 밝든 어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적정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촬영하는 겁니까? 빛이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가운데서 딱 세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레이 카드를 어디다 갖다 대요? 인물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 반사판이 있으면 반사판을 당연히 들고 있는 상태로 여기다 딱 들이대고 어떻게 노출을 촬영합니까? 가까이 와서 요 그레이 타켓 용지가 화면에
꽉 찰 때까지 가까이 온 다음에 굳이 셔터를 안 눌러도 되죠. 뭘 누르면 돼요? 반 셔터를 지그시 누르면 그때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값이 이제 나오겠죠. 조리개는 내가 세팅했을 거고 2.8에 뭐 예를 들어 250분의 1초가 나왔다. 그리고 본인의 자리를 딱 갔을 때 사진 촬영 레벨로 딱 갔을 때 반 셔터 누르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가까이 왔을 때 250분의 1초하고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값은 이제 뭐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라고 모델을 찍으면 되니까. 요 그레이 카드 아까 읽었던 값 그대로.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들 밖에서 모였을 때 말씀드리지만 실습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실습 아닌 실습을 한번 저기 재성군이 한번 했기 때문에 이따가 그 사진을 가지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물 그레이 카드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레이 카드 이렇게 찍으면 좋긴 한데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갔는데 저기 뭐에서 결혼식 사진을 딱 찍고 있어요. 결혼식 사진 찍고 신부 입장을 딱 하고 있는데 신부한테 때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야 너 지금 잠깐만 저기 있어 그런데 뭐 찍을 수도 없고 줄에서 하고 있는데 줄에서 선생님 얼굴에다 대고 잠깐만요.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세요. 그러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즉 내가 촬영을 해서 내 의도대로 찍을 수 있을 때는 그레이 카드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적정 노출로 사람의 얼굴을 찍었을 때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왜 보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18% 그레이 카드하고 노출이 어때요? 반사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강의 때인가 제가 한번 본인의 그레이 카드가 없으면 뭘 쓸 수 있다고 했죠? 대용품으로 손바닥. 손등은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여름엔 타기 때문에 안 되고 손바닥을 그레이 카드하고 반사율이 어떡한가를 그 값을 알아놓으면 그레이 카드가 없더라도 자기 손을 대신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손을 대신해서 알면 좋을까요? 풍경 사진을 찍는데 해가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까지 비추고 있어요. 그럼 또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레이 카드를 갖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적정 노출을 딱 찍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죠. 여기 와서 딱 찍으면 적정 노출이 돼요. 근데 거기 적정 노출을 찍고 내려오는 동안에 구름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죠. 그렇죠? 지금 풍경 사진을 찍는데 저쪽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 떨어진 햇빛이나 여기 떨어진 햇빛이 물론 구름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항상 거의 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해의 그 노출치만 잡아도 저 반대편에 넘어가는 그 산에 떨어지는 듯하고 똑같은 노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레이 카드가 원리하고 특정 원리를 아셨고 그레이 카드 없이 노출 측정을 하는데 인물 찍을 때 뺨을 기준으로 노출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어느 쪽 뺨? 왼쪽 뺨, 오른쪽 뺨이 아니고 밝은 쪽 뺨. 빛이 들어오는 뺨 맞아요. 밝은 쪽 뺨을 항상 측광을 하면 돼요. 그 측광이 기준이 되는 거지 어두운 쪽을 해도 돼요. 어두운 쪽을 측광을 하면 밝은 쪽은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지. 그렇죠? 나는 사실 더 밝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본인이 어디를 측광하든 상관이 없는데 기준이 되는 지점은 여기를 측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그레이 카드 반사율에 대한 이론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제대로 가서 얼굴에 가서 가까이 간 다음에 제대로 측광을 했어요. 측광을 하고 얼굴을 화면에 꽉 담아서 측광을 했으니까 이게 적정 노출이라고 딱 믿어요. 근데 그게 적정 노출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 아니라고 했어요? 18% 반사율하고 틀릴 수가 있겠다. 반사율 필요. 자, 여기 나온 부분이 18%의 반사율을 갖는 회색.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8% 반사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 카드를 쓰는 거지 이게 회색이라서 쓰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때는 무치색이면 됩니다. 물론 검정색하고 잡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흰색이나 그레이를 쓰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반사율이 18%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순수한 빨간색도 반사율이 18%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있으면 이걸 갖고 노출을 제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레이 카드는 있는데 나는 요즘 또 곧 다가오는데 이왕이면 빨간색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나이가 들면 빨간색이 좋아진다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로 좀 특이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남들이 다 그레이 카드로 딱 놓고 칠 때 혼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제거되고 탁 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빨간색 그 반사율이니까 안 나옵니까?
빨간색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색이 돼요. 변색이 되니까 뭐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반사율이 틀려져.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안 하셨던 분하고 복습을 할까봐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이 반사율표는 사진을 오래 노출 보정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래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고시공부 다시 외우셔도 됩니다. 딱 물어보면 뭐 메스터 해도 되는데 실전에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밖에 나가서 반사판을 대고 노출을 잘 잡아서 노출실을 저기 표방장에 불러줬을 거예요. 노출계로. 자, 이 부분을 빛이 잘 들어오는 데를 잘 재서 노출값을 딱 불러줬어요. 카메라는 그 기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기준으로 딱 불러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혹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이 18% 그레이 카드보다 밝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그 신부 화장을 한 신부, 그렇죠? 파운데이션이 어때요? 거치 이제 두께가 나타날 정도로 두껍단 말이에요. 잘못해갖고 이렇게 밝히면 여기 또랑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기 두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몰라. 그걸 보다 깜짝 놀라는 사람 싶어. 화장실 갔다가 와 소리 지르면 누구 지금 본인인데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 뭐예요? 본인의 살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이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되신 분은 신부 대기실에 누구 있을 때 가서 그레이 카드를 놓고 한번 노출값을 재보고 그리고 그 신부 여기다가 뺨을 놓고 한번 재보세요. 몇 스톱 차이가 납니까 보통? 적어도 한 스톱에서 많으면 투 스톱까지 나요. 투 스톱이면 어느 정도 차이냐면 반사율이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틀립니다. 요 회색하고 요 흰색이 몇 스톱 차이가 그랬어요? 투 스톱 차이가 그랬어요. 근데 신부 얼굴이 저 투 스톱인 얼굴도 봤어. 이렇게 보면 백지장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얗기도 해요. 실제로 하얗기도 한데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지금 보면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쭉 여러분들 보면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제 얼굴이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보면 어두워도 어두워 보여요. 여기도 어두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진적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내추럴계를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이 사람이 별 차이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제일 노출이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하고 하면은 저기 나으리스타가 제일 노출이 저기 어두울 것 같고 성한 분도 비슷하고 그리고 여자분들 화장하신 분들하고 하면은 적어도 한 스톱 반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한 스톱에서 적어도 한 스톱에서 한 스톱 반 차이가 나요.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자 노출계를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딱 찍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아까 재생해서 첫 번째 거. 이 사진입니다. 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요? 빛은 머리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역광에서는 뒤가 밝아서 노출을 플러스로 놓고 찍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얼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역광의 정의가 뒤에가 밝은 겁니까? 아니면 피사체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겁니까? 피사체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코스 역광 까만 사진. 지금은 뒤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니까 푸릇푸릇한 초록색 나무가 있으니까 저걸 배경으로 선택을 한 건데 이것도 역광이고 이것도 역광이에요. 광선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광선은 똑같아요. 누가 봐도 아까 그 사진이나 이 사진이 어때요? 똑같은 역광이에요. 근데 여기는 배경을 어디를 선택했어요? 어두운 쪽. 그리고 아까는 밝은 물론 어두운 쪽을 뭐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어쨌든 작가가 밝은 쪽 나무 초록색 배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생각하시죠. 역광은 피사체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지 뒤에가 밝은 게 역광은 아니다. 뒤에가 밝은 걸 뭐라 그래요? 배경이 밝다라고 해요. 역광이라는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아까 말해서. 자, 그래서 노출계를 가지고 그냥 바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얼굴에 적정 노출을 찍어서 사진을 딱 만들어내죠.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사진이 저기 그 일반 액정으로 보더라도 톤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진을 딱 보면 오늘 이 보정 뒤에 할 부분하고 비슷한데 뭐가 잘못됐는지가 눈으로 보여야 보정이에요. 제가 여기 있으면 가려지죠. 뒤에 거 가려지죠. 다 보여요? 가려집니다. 예? 그냥 볼게요. 아니 계속 제 얼굴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가리고 있는 생각이 들었죠. 옆으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사진을 딱 봤을 때 이게 뭐 잘 찍은 사진이든 못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어떠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 이게 어둡구나 밝구나 색깔이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를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보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보정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사진을 보는 시각 그것도 연습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내드리자 보면 얼굴색이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적정인 것 같아요? 밝아요? 언더예요? 언더죠. 어둡죠. 그렇죠? 찍을 때는 또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강의는 열심히 드리지만 오늘 만약에 이거 끝나서 1시간 동안 실습을 한다 그래도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머리를 하고 마음을 딱 비우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주 기억을 했는데 찍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찍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집에 와서 뭐 보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 사진은 일부러 찍을 때 여기 노출값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계를 가지고 웬만한 렌즈값 정도 한 수십만 원짜리 노출계를 여기 딱 찍어서 불러주는 딱 찍었는데 온도가 나왔어요. 그럼 누굴 탓을 해요? 당신이 잘못 불러줬다면서 노출계가 뭐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노출계는 18% 반사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찍는 사람이 18% 반사율하고 간장이거든요.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얼굴 톤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모델이 여기 딱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냥 딱 한번 뒤에 한번 턴 한번 해주세요. 얼굴 색이 어때요? 남자치고 굉장히 하얗죠. 하얗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아까 딱 봤을 때 저기 커버장 분이 나한테 딱 보여주길래 액정을 딱 보고 제가 히스토그램 보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한스톱 원단이에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액정이나 액정하고 히스토그램 한번 좀 더 설명 더 드립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왜 써요? 보고 나서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밝게 찍으면 되는데 왜 디지털 카메라 인물 사진 찍으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왜 표정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집에 가서 봐도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노출하고 뭐하고 거기서 찍어가는 사진은 꼭 찍어가야 돼요. 눈 감았나 안 감았나 보는 게 아니라 액정이 있다는 거는 밝게도 볼 수 있는데 왜 액정은 그냥 액정으로 보고 왜 집에 가서 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밝기가 집에 가서 보니까 아, 이 정도 밝기구나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피드백을 하면서. 그래야 액정만 보고도 아 이거 어두우니까 다시 찍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스톱 원더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론 인물이 좀 땡겨졌는데 똑같은 렌즈, 똑같은 카메라, 똑같은 찍사는 틀려져 보는 거죠. 자 어때? 얼굴색이 어떻게 됐어요? 네? 맑아졌죠. 지금 색깔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쵸? 요 사진은 실물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쵸? 아까 전에 거 보세요. 아까 전에 거 보시면 어때요?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죠? 이 차이가 몇 스톱이라고 했어요? 한 스톱. 근데 항상 또 이렇게 찍어놔도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든든한 포토샵이 있어요. 포토샵에서 이거 메뉴 하나 하면 끝나니까. 근데 이따가 이게 원본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데 이 사진하고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똑같이 보정 룰에 맞춰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밝기를 올려야 돼요. 근데 아무리 보정을 잘하더라도 그 여기 또 보정은 또 나름대로 꽤 한다고 그 평가를 받는 저기 셀리 양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따 보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밝기를 한 스톱을 올릴 건데 한 스톱 언더로 찍고 포토샵에서 보정이 될 정도면 제가 노출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찍습니까? 대충 시커멓지만 않게 대충 찍어놓고 나중에 포토샵에서 만납시다 그래도 돼요. 근데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오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들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을 대부분 어떻게 찍는다 그랬습니까? 다 언더로 찍습니다.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물을 다 언더로 찍어놔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떻게 포토샵에서 딱 보고 이거 잘 나왔네 인물 환하게 하면서 밝기만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한 스톱이라는 게 변하면서 깨지는 개조가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정 잘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찍어놓고 제대로 보정한 사진은 개조 손상이 덜한 사진을 봐도 어떻게 분위기가 어때요?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연해. 특히 여자분 사진 같은 거. 반 스텝 이상만 차이가 나더라도 포토샵에서 올리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출 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조리기도 이제 연습을 한번 하면서 ISO가 100이었어요. 100이고 2.8에 320분 했습니다. 왜 매뉴얼 모드에서 찍었을까요? 옆에서 노출치를 불러주니까 매뉴얼을 세팅하기가 편하니까 매뉴얼로 찍고. 자, 100에 2.8에 320 생각하시고 그 다음 사진. 요거는 가만히 두 개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노출체가 뭐가 나눠서 자, 640분의 1초가 나왔으면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ISO는 빼고 한 스톱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오버예요, 언더예요?
320하고 640하고 640이 한 스톱 언더입니다. 그렇죠? 근데 ISO가 몇 스톱이 올라갔어요? 약간 베겼어요. 그러니까 투 스톱이었으니까 플러스 2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하나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플러스 한 스톱.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진 봤을 때 한 스톱 언더네라고 하는 거를 한 스톱만큼 보정을 해서 찍었습니다. 실제로는 요 값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0.67, 3분의 2 스톱만 올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사진보다는 정확히 한 스톱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방금 전에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거. 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출을 언더로 놓으면 올릴 때 개조가 손상이 된다 그랬고, 개조보다도 더 치명적인 게 뭡니까? 적정 노출보다 언더로 찍어 놓으면 뭐를 갖고 올라 그랬어요? 노이즈.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ISO를 200, 400까지 놓고 찍어도 큰 상관이 없을 정도로 노이즈가 좋아졌어요. 근데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디 노이즈가 제일 심해진다 그랬죠? 암부 노이즈. 자, ISO를 400을 놓고도 충분히 찍는 사진인데 자꾸 ISO 400은 못 넣겠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인물 사진 찍으면서 얼굴이 지글지글 거린다고. 왜 얼굴이 지글지글 거린다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찍었기 때문에 다 원도로 찍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습관적으로 사진 딱 불러오자마자 사진이 화사한 느낌이 그날의 내가 눈으로 봤던 느낌이 그대로 와야 돼요. 그대로 안 오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될 건데 어쨌든 밝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적정 노출을 잘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저기 제가 양재 H센터를 다녀왔는데 초록색 아주 그냥 빛이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는 그랬어요. 어쨌든 이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 그리고 사진을 딱 찍고 집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뭘 탓해요? 일단 역시 일단 렌즈를 바꿀까, 바디가 문제값도 시작해서 이걸 다 돈 다음에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 내 내공이야. 자기 내공인데 어떤 내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신경 안 써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노출을 어떻게 찍었어요? 다 원도로 찍었어요. 원도로. 여러분들 나중에 인물을 찍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특히 지금 같은 배경이 인물 사진 가리키기가 좋아요. AV 모드에서 그냥 찍으면은 뒤에가 밝아서 아까 같이 100% 언더로 나옵니다. 100% 언더로 나오는데 그나마 마이너스 한 스톱 언더 정도는 포토샵에서 그나마 커버가 돼요.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 한 스톱 반 이상 언더로 가면 실질적으로 같은 날 같은 사진을 찍어놓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예를 들어서 50.8로 찍고 누가 더 좋은 렌즈로 찍었어요. 그 사진 딱 보니까 뭐 렌즈를 떠나서 나는 언더로 찍고 그 사람은 더 좋은 렌즈인데 적정으로 찍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렌즈가 좋아야 되라고 생각해요. 물론 렌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이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찍을 때 적정 노출을 찍어야 돼요. 특히 안 좋은 렌즈일수록 적정 노출을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안 좋은 렌즈일수록 해상도가 좋고 뭐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렌즈 사진에 대한 최종 결과물, 보정을 다 끝난 최종 결과물로 보기에는 진짜 그 광고 카피만큼 딱 2% 정도라고 합니다. 2%.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LND가 좋습니다. 확실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측광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또 보정 이런 문제가 더 크다는 거 한번 유념해 두시고 자 적정 노출 측정하는 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다 알았습니다. 시선을 외면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하여튼 알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적정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았고 왜 보정을 해야 되는지 알았죠? 반사율하고 틀려서 보정을 하는지를 알았고 보정을 정확히 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정확히 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이런 경우는 한 장을 찍고 말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연사 모드로 놓고 이렇게 연속 촬영을 많이 하는데 왜 연속 촬영을 많이 합니까? 일단 인물 사진에 표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무표정한 사진이지만 찍다 보면 표정이 여러 가지 표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뭘 해도 일단 표정을 잡기 위해서 연속 촬영을 많이 하고 또 뭘 바꿔봐야 될까요? 내가 이 노출이 진짜로 때려 죽여도 적정이라고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하나도 찍어보고 제로도 찍어보고 플러스 하나도 찍어보고 그렇게 찍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특히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제일 심하게 뭡니까? 일출 일몰 찍을 때는 노출을 위아래로 한 4단계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멋있게 나올지가 대충 감이 잡혀요. 딱 그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0.5스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메모리 카드 꽉 찰 때까지 연산을 날려 못해요. 그래봤자 일출이면 30분에 다 상황 종료됩니다. 그 안에 예쁘게 찍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노출 반스톱의 차이로 노출 반스톱을 왜 줄일까요? 포토샵에서 내려도 되는데 그 차이로 내 일몰 사진이 품위가 있어지느냐 없어지느냐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환한 사진 어둡게 만든다고 레벨을 쭉 밀어보죠. 내가 보기엔 괜찮지 몰라도 거기서 나보다 잘 찍은 사람과 사진을 딱 비교해보면 내 사진은 왜 내 사진이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전에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될까요? 아, 포토샵이 이렇게 하면 사진이 계속 손상이 되고 멋다가리가 없어지는구나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보는 시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적정 노출을 잡으려고 하고 보정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엔 똑같구나. 분명히 이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별 문제 없던데. 그러면서 자기보다 잘 찍은 사람 뭐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면 자꾸 그 중요한 요소를 빼먹고 뭐 보정을 잘했느니 어쨌느니 어쨌느니인데 보정을 아무리 잘해봤자 포토샵에서 메뉴 건드는 거 비슷합니다. 그렇죠? 커브에서 밝게 올리는 거 레벨은 밝게 비슷한데 기본적인 적정 노출 그리고 또 부수인 효과로 적정 노출 제대로 잡아놓으면 여기 이제 점이 몇 개가 있는데 점 빼기도 쉬워요. 그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찍어놓고 올리면 노이즈가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니까 얼룩이 져요. 얼룩이 지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여성분이었으면 여기서 반스톱을 더 높여도 누가 뭐라 그랬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쵸? 자기 얼굴 화사하게 찍어줬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반스톱을 높이면 뒷 배경도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위해서 얼굴은 반스톱 올리겠지만 배경은 약간 더 쥐겨야지. 그래서 보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정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보정 기본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정 다이어그램은 아니고 이 자료는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개념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만 다른 쪽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적정 노출의 개념, 보정 필요성, 보정하는 법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전체 다 봐도 될 것 같은데. 요 왼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캐논의 디지털 SLR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SLR 굳이 다 똑같아요. 다른 쪽 거 뭐 메이커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요 이미지 근거는 뭐냐면 보정을 하지 않은 러우 파일입니다. 러우 파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무슨 똑딱이 디카라고 얘기하는 렌즈 교환이 되지 않는 모든 카메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SLR하고 렌즈 교환이 되지 않는 카메라는 렌즈 교환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은 얘는 비싸고 싸고 무겁고 가볍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모든 전자제품이나 뭐 기타 그런 거는 그람수로 달아도 돼요. 캐논 렌즈를 그람수로 쭉 놓으면 가격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그리고 가벼운데, 그러니까 이놈보다 가벼운데 비싼 거 없습니다. 카메라도 똑같아요. 그럼 딱 몇 그램당 얼마 딱 나오는데, 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CCD 크기가 어때요? SLR은 커요. 그쵸? 필름 크기만큼 되는 1D SLR은 놈부터 우리가 쓰는 요거는 300D입니다. 300D. 표가 좀 올린 거기 때문에 300D는 조금 더 작죠. 근데 컴팩트 디카는 CCD가 커버하자 얼마네요? 엄지손톱. 그리고 보통 일반 보급형이 얼마입니까? 새끼손톱. 자, CCD가 크고 작으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CCD가 크고 작으면 바켓스가 아니죠? 양동. 죄송합니다. 양동에다 물을 받는데 물은 꼭 양동에다 받으면 이상한데 왜냐하면 큰 놈이 SLR 카메라의 한 픽셀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크게 그려놨어요. 이건 왜 크게 그려놨겠죠? 픽셀 크기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해요. 컴팩트 디카의 픽셀입니다. 자, 여기서 양동이가 물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큰 놈은 물이 없을 때부터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받아들이는 범위가 어때요? 그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더 어때요? 보이기가 더 쉽죠. 그리고 작은 놈은 어때요? 빈 건 0이고 채운 게 100이다. 수치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 단계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자, 사진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제일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가 얘는 부드럽게 그
전기가 다 보이는데 얘는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의 대비가 차가 커져요. 그걸 뭐가 커진다 그럽니까? 컨트라스트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컨트라스트의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 그게 컨트라스트예요. 나도 이따가 자주 나올 겁니다. 즉 그냥 보기에 컨트라스트가 센 게 좋아요? 안 센 게 좋아요? 센 게 좋죠. 센 사진이 좋은 사진. 그 좋다고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진은 사람이 봤을 때 컨트라스트가 센 사진은 전문용어 뭐라 그래요? 사진이 쨍하다 그러죠. 그렇죠? 쨍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컨트라스트가 있는 사진이 좋죠.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컨트라스트가 어설프게 쨍하면 사진이 어떻게 돼요? 촌스러워져요. 중후한 맛이 없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컨트라스트가 덜 쨍한 놈, 부드러운 놈은 쨍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쨍한 놈은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시 저로. 개념이 딱 나와 있는데 이쪽이 뭐라 그랬어요? SLR, 이쪽이 컴팩티티카라고 했어요. 기본 어떻게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그냥 각자 갈라지기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LR의 이거는 뭐 바디 메커니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CCD가 받아들인 원래 러브 파일 그리고 내부의 처리 엔진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캐논에서 얘기하는 어디 나오지? 넘어가겠습니다. SLR 바디는 뭐가 됐든 간에 피사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이미지를 충실하게 재현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충실하게. 이게 원본을 찍었을 때 뭐 쨍하냐 안 쨍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컨트라스트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를 다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즉 사진 딱 찍었는데 원본 보고 뭐 띠라나 쨍하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티크는 어때요? 그냥 한 장 원본 딱 찍으면 뭐예요? 파이널 이미지. 그냥 끝이야. 이게 끝이야. 즉 컴퓨터티카 쓰는 사람이 포토샵에서 뭘 조정해서 뭘 해서 뭘 할 줄 아는 거라고 가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컴퓨터티카를 쓰는 사람은 포토샵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애들 찍어주고 뭐 할 때 뭐가 필요하고 그냥 찍어주면 최종적인 이미지를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SLR은 피사체가 갖고 있는 모든 개조, 색상, 색의 3요소가 뭡니까? 색상, 명도, 채도. 이따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를 어쨌든 잘 받아들이려고 만들어줬고 컴퓨터티카는 다른 어떤 처리가 없이 그냥 쨍하게 보이려고 여기 나옵니다. 사용자의 여러 가지 요구에 다 부응할 수 있어요. 다 부응할 수 있어요. 지금 뭡니까? 원본이 갖고 있는, 피사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만 잘 받아주면 그냥 보기는 어떻게? 소프트해 보여요. 완디에스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이었어요. 990 얼마인가 팔았는데. 여기서 또 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회사입니다, 캐논. 자,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샀어요. 비싼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1000만 원짜리 딱 사서 딱 찍었어요. 렌즈도 그냥 샀어. 옆에 빨간 티들은 딱 찍었어. 딱 보는 순간에 어때요? 사진이 띠래요. 제대로 띠래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반품을 받거나 AS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개념을 그 사람이 이해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대신에 소프트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피사체가 갖고 있는 모든 개조, 표현, 색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색감이 포토샵에서 올려지면 색감이 올라오던데요? 색감을 안 갖고 있는 원본은 포토샵에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색감이 깨져버리고 노이즈가 올라오지 그 색감이 안 올라옵니다. 그 색상 정보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쪽 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전문가 뭐가 어떻게 전문가들이 쓰기 좋고 이쪽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그냥 쏘기 좋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어떻게 보여요? 소프트해 보여요. 컴팩티티카는 어떻게 보여요? 샤프 MPB.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나라만 참 일단 편해요. 쨍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쨍한 이미지 딱 하면 돼요. 그리고 쨍한이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띠하다는 겁니다. 그 전문 용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책을 쓰면 용어 정리가 쭉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따 용어 정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진은요 예술이에요. 특히 디지털 사진은 색채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뭐 어떤 취미 접근 방법인지 상관은 없는데 색채에 대한 이론이 없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포토샵 보정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색상 보는 눈이 없으면 잘 찍고도 똑같은 사진을 찍고도 그 좋은 원본을 가지고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전처럼.
이런 자체.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말이 많아요. 즉 찍고 나서 이따 용어 좀 자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보정, 보정, 후보정이 됐건 뭐가 됐건 후보정을 위해서 이미지는 어때요? 그라데이지 않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개조라고 얘기하나 개조가 어때요? 풍부해요. 개조가 풍부하고 색상은 어때요? 중성톤이에요. 즉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피사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받아들이는 정보라고 보고 이쪽은 그냥 나중에 뭐 포스트 프로세싱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컴팩트 티커로 찍어 놓으면 뭐라고 됩니까? 리사이즈만 하면 돼요. 그 원본 리사이즈 이거는 여기서는 통해요. 여기서는 통하는데 디지털 SNL에서 리사이즈 언니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컴팩트 티커를 쓰던 사람이 SNL을 딱 샀어요. 뭐 지금 뭐 픽처 스타일 이런 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딱 사고 또 사진 찍으면 사진이 어때요? 띠래요. 그럼 자기는 포토샵도 못 쓰니까 그냥 리사이즈만 했어.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딱 보여주면 와이프는 어때요? 옛날 게 훨씬 낫구만. 이거 돈 여기 몇백원 들여놓고서 이것밖에 못 찍었다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네가 몰래 사는 소리야. 이게 네가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이게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몇백만 원짜리 렌즈로 찍은 거야. 이거 봐, 게이지가 있는 거 봐봐. 그런다고요. 그러면 와이프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무슨 벌거벗은 임금도 아니고 내가 사진이 잘 못 봐서 이런 거 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사진은요 전문가가 보면 더 이상해요.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특히 어린애가 제일 좋은데 7살, 8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사진 다 써놓고 어느 게 제일 낫냐 그랬을 때 걔네가 고르는 사진이 제일 좋은 사진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진을 했기 때문에 사진에 뭐 결과부터 시작해서 질감, 별거, 샤프를 누가 들줬는지 들줬는지 별별 요소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게 자꾸 우리가 엮여요. 엮여서 자기도 모르게 뭐 샤프를 많이 쓰고 짙게 쓰고 색깔을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아마추어 초보자가 봤을 때 보기 좋은 사진이 제일 쨍하고 보기 좋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문제가 뭐였어요? 잘 찍자. 잘 찍자. 그리고 잘 찍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단계에서 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단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픽처 스타일이 어쩔 때는 득인데 어쩔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파라미터 세팅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바디나 다 똑같아요. 파라미터 세팅은 왜 이렇게 해놔야 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놓으면 좋고 어쩔 때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가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찍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 결과물을 눈으로 보고 이쪽을 보고 최종 결과물을 내가 포토샵에서 손을 대든 안 대든 포토샵에서 손을 대기가 싫어. 이번엔 리사이즈 온리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하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바디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중에서 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제일 그러니까 요 표 중에 요쪽으로 갈수록 전문가가 쓰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초보자가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총 정리가 돼요. 컨트라스트는 어때요? SLR은 컨트라스트가 약해요. 그래서 첫눈에 보기에 띠래 보인다고 했고 여기는 어때요? 컨트라스트가 세요. 컨트라스트가 세요. 그리고 샤프니스 선명도 정도라고 번역이 되겠죠. 선명도가 어때요? 약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세요. 자, 선명도가 약한 놈은 선명도가 있게 세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그죠? 포토샵에서 만든다는 거는 바디 안에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선명도가 강한 놈은 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블러 이런 거 줘봤자 그거는 이미 그 원래의 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후보정을 염두를 해두고 사진을 찍을 때는 파라미터 세팅을 세게 가면 안 돼요. 픽처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드리는데 즉 약하면 약할수록 보정하기가 편해요. 약하다는 게 화창한 나를 찍었는데 뭐 굶긴 것 같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표고는 먼저 설명했어. 자, 컬러 세츄레이션은 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도, 색상 채도. 세츄레이션이 약해요.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L렌즈 발색이 좋은 어떤 렌즈가 됐든 간에 L렌즈가 꽃을 딱 찍으면 꽃이 안 빨개요. 안 빨개. 컴팩트 야 작년에 에버랜드 장식축제 갔을 때는 내가 이걸로 찍어도 그랬는데 렌즈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막 묻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AS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기계가 AS를 받아야 돼. 누구가 AS를 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AS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컬러 톤은 중성톤입니다. 중성톤. 그리고 이게 빨간색의 비급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쨍한 톤이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파라메터라는 걸 기준한 표를 보시면 웬만한 컴팩트 디카도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선명도, 강중량, 뭐 컨트라스트, 강중량 메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컴팩트 디카 카메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찍으면 사진이 어때요? 사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겁니까? 쨍한 거고 저쪽으로 갈수록 띠란 거예요. 컴팩트 디카는 그냥 찍어도 어때요? 쨍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쨍한 상태고, 그리고 거기서 더 쨍하게 찍으면 이 정도까지 더 쨍하게 찍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래로 하나 가볼까요? 스무디나 저기 선백지는 파라미터를 하나로 놓으면 파라미터 하나가 뭐예요? 3번과 똑같습니다. 파라미터 하나가 하나 둘 하나 제로인가요? 컨트라스트는 한 단계 위, 샤프니스는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게 뭐죠? 채도가 하나 위, 그리고 색상 톤은 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약간 쨍한 거. 그 쨍한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자, 컴팩트 디카의 쨍함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일한 조건, 동일한 비자 똑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 가정입니다. 여기서 찍고 비슷한데 딴 데 가서 찍었다. 얘가 더 좋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해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 2가 뭐예요? 빵빵빵빵.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아래 거는 뭐 텐드인데 어떤 비슷합니다.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차이는 크진 않지만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급, ES1, 플래그십이라고 얘기하는 이쪽 보면 스탠다드로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미지가 어때요? 지대로 띄래요. 300D하고 저거 갖다 놓고서 이미지 소프트 한 번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뭐야 이거 내 거 고장났나 완데이스 막 흔들어 보고 막 그러는데 진짜로 완데이스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정이 다 끝난 다른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그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찍어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스튜디오 작업하는 사람들에서 스튜디오에서 안을 찍어보면 자, 소프트 하다는 저기를 다시 한번 내려드립니다. 핀이 약간 나갔거나 그렇죠? 흔들린 거하고는 차원이 어때요? 전혀 틀린 겁니다. 근데 흔들림하고 이제 핀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 조건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진 어때요? 사진은 흔들리면 안 되고 심도에 맞게 초점도 제대로 맞춰놓고 다 노출도 이제 제대로 맞춰놓고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디에스는 덕흥사고는 사진이 띄래. 야, 역시 이게 완디에스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 그러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다 흔들렸어. 흔들리고 노출도 안 맞고 엉망인데 또 그 자기가 지금까지 못 찍은 사진의 문제를 뭐예요? 다 SLR의 특성으로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본인이 못 찍는 건 못 찍는 거고 최고로 잘 찍는 사람이 객관적인 상태에서 잘 찍었을 때 이런 도표를 만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 정도 급의 적어도 바디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디피케이션 레인지가 있어. 수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1D에서 파라미터를 제일 끝까지 올려봤자 어디에요? 그것까지 밖에 안 돼요. 즉 여기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그거 안 돼서 파라미터 뭐 일단은 세게 올려놓고 찍어야겠네. 즉 1D 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조금 더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원본 리사이즈를 해서 사진답게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고 완급을 쓰면서 포토샵을 생각을 머릿속에 안 두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쓸 자격이 어때요? 없는 사람이에요. 디지털 사진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본인의 카메라가 픽처 스타일이 됐건 뭐가 됐건 파라미터를 다 만졌을 때 내가 원하는 쨍한 레벨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포스트 프로세싱이고 아까 말한 나중에 그러니까 부족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 잘 찍은 이 특성상에 오는 문제를 보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정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 코렉트. 오류 수정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후보정의 보통 얘기해요. 뭡니까? 노출이 언더네? 그럼 포토샵이 어떻게 돼요? 밖에를 지그시 딱 올려준다. 그렇죠? 잘못된 거를 고쳐줘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정은 컴펜세이트. 부족하고
한 거를 보충을 하고 채워서 내가 원하는 레벨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하늘이 파랗진 않지만 난 파랗게 만들고 싶어. 노을이 별로 빨갛진 않지만 난 빨갛게 만들고 싶어. 꽃이 송구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빨간색 하늘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도대로 사진을 어떻게 찍는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진을. 구성 사진이라고 했어요? 비구성 사진이라고 했어요? 구성 사진을 위해서 내 의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정을 할 수 있어요. 보정을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SNS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을 하는 거. 그럼 나머지 나의 감각적인 요소를 해주는 부분. 왜냐면 흑백으로 이렇게 탁, 흑백으로 연하게 처리를 하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감각이 그렇다는 거. 그렇죠? 물론 이제 화별이 안 맞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흑백으로 해놓고 자꾸 그걸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보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단계를 다 이제 왜 필요성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유가 알았고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디 S라는 바디를 가지고 최고로 나봤자 사진이 찡해져요? 안 찡해져요? 안 찡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찡하게 만드는데 거꾸로 컴퓨터로 찍고 직화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컨트라스트가 이미 높아진 놈을 포토샵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센 놈은 약한 놈은 못 가요. 특히 샤프는 같은 놈. 잘못 파라미터를 올려놓으면 전체적으로 경계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인이 막 타고 올라오면서 막 쨍해지는데 제가 작년에 단풍을 찍으러 한번 갔다가 파라미터를 둘둘둘 제로로 놨어요. 그건 뭡니까? 삼홍지 바디가 갖고 있는 세팅 중에 가장 센 세팅이에요. 컨트라스트도 높고 채도도 높고 샤프니스도 높고 색상만 준 거예요. 집에 와서 늘 하듯이 포토샵에서 보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너무 세게 원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값을 바꾸면 내가 채도나 뭘 바꾸면 개조가 손상이 되는 게 눈에 팍팍 보이고 안부 디테일이 이만큼의 조절로 팍팍 뭉개져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즉 포토샵을 나중에 염두를 해두고 찍으려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찍어야 돼요? 소프트하게 파라미터를 어떻게? 낮게. 어차피 내가 포토샵으로 모든 사진을 보정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걸로 주세요. 파라미터를 기본값이 뭡니까? 빵빵빵빵이에요. 순서를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일단 넣어 찍으면 상관없어요. 나중에 보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간지는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JPG로 찍는다는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놓고 원본을 딱 똑같이 보면 어때요? 내 원본은 띠래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런 전체를 거치하고서 짱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야 너랑 나랑 그날 똑같이 찍었는데 네 사진 왜 이렇게 찍어? 너 뽀샵 칠했지? 그럼 그런 사람 어때요? 넣지 마세요. 그 사람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디지털 사진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사진을 배운다고 했어요? 디지털 사진을 잘 찍고 잘 보정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날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디지털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전까지의 포토샵은 아날로그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미 포토샵은 똑같은 버전이지만 모든 디지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어만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밝기를 더 올려야지 그랬는데 사진적인 용어는 어떻게 될까요? 반스톱만 밝기를 올려볼까? 포토샵에서 반스톱만 밝기 올리는 메뉴가 있나요? 밝기를 컨트롤하는 메뉴는 있지만 반스톱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책이 없는데 포토샵하고 진짜로 전문적인 사진가가 포토샵을 아는 사람이 책을 쓰면 한 스톱을 더 올리기, 한 스톱 언더로 찍은 사진을 한 스톱 올리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레벨, 커브, 브라이트에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밝기를 항상 뭘로 대시를 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디지털 사진은. 숫자로. 그 숫자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